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리서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리서치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것과 비교해보게 되면 그 특징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마켓 리서치와 대비해서 디자인 리서치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켓 리서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숫자를 활용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 고객과 고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리서치는 거시적인 개념의 마켓 리서치와 다르게 소비자 한 명 한 명, 고객 한 명 한 명을 의미 있게 관찰해서 공감하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의 리서치다. 일단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존 마켓 리서치에서 숫자를 활용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마켓 리서치는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측정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 엄정한 기준점을 갖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마켓 리서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고 숫자를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접근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마켓 리서치의 가장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디자인 리서치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조금 더 좋은 접근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유적입니다만 숫자는 지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지도는 저희가 읽기만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목적지까지 거리를 선택하고 목적지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좋은 지도가 있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유용하려면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도가 지형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만 지도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는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떨까요? 있던 시장이 없어졌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시장이 생겨나거나 하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숫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저희가 믿어야 될까요? 아마 비유하자면 지도에 있던 곳이 사라지거나 없던 곳이 지도에 생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것이 지금의 기억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믿을 만한 지도가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마치 예전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탐험가 분들처럼 지도는 잠깐 내려놓고 소비자, 즉 시장을 만들었던 고객과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의미 있게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어찌 보면 생길지 모르는 시장에 대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이 바로 디자인 리서치의 가장 핵심이고 마켓 리서치와는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무런 가정 없이 편견 없이 고객들을 바라보는 이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디자인 리서치는 특히 어떨 때 유용할까요? 고객들도 모르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이해하는 데 유독 유용합니다. 자, 하버드 경영대 저명한 경영학과 교수님인 제럴드 졸트만 교수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호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될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게 될지 니즈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디자인 리서치가 의미 있는 것은 딱 봐도 19배는 많아 보이는 저 소비자 본인도 모르는 내면의 것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그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도 모르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숫자를 쓰는 마켓 리서치와 다르게 디자인 리서치는 어떤 방법으로 고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해석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폭넓게 조사한 이후에 해석함으로써 어쩌면 그들도 모르는 속마음을 읽어내고 시장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분석은 무엇일까요? 분석은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연관관계를 찾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스포츠 분야인데요.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야구가 거의 데이터와 분석에는 코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야구팀들이, 미국 야구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8살 때 가입한 어떤 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월드 시리즈 때 8살로 가입한 팬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8살 팬, 그 중에서도 월드 시리즈의 8살이었던 그때 가입한 팬들을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고객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숨겨져 있던 연관관계를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하필 8살일까? 라고 하면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궁금해졌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소비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들이 디자인 리서치에서 접근하는 조사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리서치는 어쨌든 데이터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만나게 되는 해석의 영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린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사실의 관계를 쫓는 분석보다는 폭넓게 여러 가지를 조사함으로써 그래서 이런가 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 형태로서 시장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조사 방법이 디자인 리서치의 가장 큰 접근 방법이다, 해석의 과학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은 오히려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해석. 어쩔 수 없이 저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리서치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과학이고 가설의 과학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해석과 가설이 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주관과 객관이 정반대의 것일까라고 하는 점이죠. 보게 되면 가장 객관적인 이론도 언제나 주관적인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설만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설을 이론으로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디자인 리서치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 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새로운 관점과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리서치는 가설을 중심으로 하는 리서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조사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이 인사이트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확인의 단계를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마켓 리서치, 기존에 있던 시장을 숫자로 쪼개고 분석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도출하는 것들과 다르게 디자인 리서치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가설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좋은 가능성 있는 조사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